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도와드릴 강사 이창욱입니다. 네, 응용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응용 면접이라면은 이게 뭐지? 생소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보통 면접이에요. 우리 보통 서류 전형하고 그다음에 면접 전형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면접이라고 하면은 인터뷰죠. 면접관과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건데 요즘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면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특이한 면접들, 독특한 어떤 면접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런 면접들을 도대체 기업들은 왜 선호를 하고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응용 면접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면접이죠. 자기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5분이나 10분 동안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차트나 이런 컴퓨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면접도 있죠.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거 긴장돼서 떨려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의외로 학창 시절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수업들을 한두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또 다른 형태로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흔한 형태 중 하나죠. 테이블이라든지 어떤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팀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작은 프로젝트, 5분이나 10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대화와 토론 이거를 시켜보고 옆에서 관찰한다든지 이런 이제 면접도 응용 면접이라 그러거든요. 팀 작업 같은 경우는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걸 주고 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신문지를 여러 장 주고 가장 높게 탑을 쌓아보세요 이런 즉석에서 미션들을 이렇게 주죠. 처음에 받으면은 이 질문들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하는데 의외로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꽤 재밌는 활동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흔치는 않지만 보통 회사에서 근무를 하니까 회사 안에서 아니 면접장에서 지정된 면접장에서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야외 활동을 면접 대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운동장에서 운동이나 스포츠를 하면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리고 극히 드문 경우지만 식당이나 레스토랑 아니면 이런 이제 음식을 먹는 장소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인 매너나 에티켓 혹은 음식에 대한 이런 선호도나 이런 거를 조사 겸 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극히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없을 텐데 이렇게 전화로 면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화로 그냥 음성으로 이렇게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찾아가기 너무 힘든 먼 거리에 있다든지 해외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 화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좋게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잠깐 일부러 장난 전화를 계속 걸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자 이런 면접도 있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턴십이라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장기간에 걸친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턴도 정규 직원이라고 보기엔 힘든 영역이 많이 있고 인턴 생활을 잘하면은 정규직 아니면 정직원이 되게 해줄게 이런 의미로 본다면 어찌 보면 인턴십도 긴 기간 동안 내가 면접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면접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이제 중견 기업에서 입사 지원을 했는데 서류 전형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서류 합격하셨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되게 기분이 좋겠죠. 서류 통과했으니까 이력서가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고 이제 전화에서 이런 공지가 나왔어요. 몇 월 며칠 이제 면접 일정을 알려주겠죠. 오전 9시까지 지정된 면접 장소로 오세요. 그 회사 이제 면접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연락을 받고 이제 기분 좋아서 우리 이 입사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게 됐죠.
자, 근데 면접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면접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였대요.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긴 면접도 있나? 근데 보통 우리 면접 시간은 뭐 1시간, 길어야 1시간 뭐 그 내외로 보통 이렇게 추정하고 짧으면은 10분에서 30분 이 정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 입사 지원자들이 이거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회사 쪽에서는 우리 보통 면접을 여러 개 보잖아요. 뭐 개별 면접도 보고 뭐 임원 면접, 토론 면접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오늘 하루에 다 할 거예요. 이렇게 공지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것도 하루하루 하면은 며칠 또 나와야 되고 이게 불편함이 있으니까 뭐 프레젠테이션이든 뭐든 오늘 한꺼번에 다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라고 공지를 했어요. 입사 지원자분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 면접에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면접을 봤죠. 물론 뭐 점심도 여기서 회사에서 제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다 끝나고 장장 8시간이나 되는,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으니까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채용 담당하시는 분이 오늘 수고 많았다고 이제 오늘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저녁 식사 같이 가실 분 같이 가시죠. 이제 뭐 면접 끝났으니까 가실 분 가시고 혹시 뭐 저녁 식사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입사 지원자분들 중에 뭐 절반 정도는 이제 면접 끝났다. 해방감에 그냥 바로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뭐 오늘 하루 어차피 이렇게 보냈으니까 밥 먹을까? 그래서 절반 정도는 또 식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 그러니까 이제 식사 끝나고 또 이 채용 담당자분께서 저녁 식사 끝나고 뭐 가실 분 가시고 이것도 인연인데 뒤풀이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절반 남아있던 분들 중에 절반은 뭐 그냥 바로 집에 가시고 나머지 절반은 또 뒤풀이 자리 같이 갔어요. 자, 그러면서 뭐 시원한 생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뭐 면접장에서 공격적인 질문이라든지 뭐 우리 인신 공격 같은 질문,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면접관 분들이 먼저 문을 뗐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 입사 지원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난감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그 입사 지원하시는 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되게 내가 대답 잘못했구나 막 이런 얘기들 이런 느낌도 들고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딱 사과를 받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풀린 거죠. 이게 원래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이렇게 했던 게 아니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쉽게 사실은 뭐 이랬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했던 게 이 회사의 실제 면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앞에 했던 8시간이나 저녁 식사까지는 면접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면접을 위한 준비 단계였고요. 실제로 면접을 봤던 거는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입장이었다면은 어땠을까요?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 절반 이상 집에 간 사람은 뭐가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을 뽑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동안 어찌 보면 회사가 마비될 정도로 인력을 끌어내고 그 면접관으로 쓰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면접 준비하잖아요. 지금 이 강의 영상도 어찌 보면 면접을 준비하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나를 만들어내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회사에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런 어찌 보면 가상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이 가상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이런 의미로 이렇게 길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면접을 봤던 거고요. 그래서 거짓이나 과장, 확대 해석 같은 거를 면접장에서 면접관들, 입사 지원자, 채용 담당자들은 극히 싫어한다는 거 하나 두시고 면접관들이 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 대답을 잘하고 막 떨지 않고 이게 아니야. 뭐 떨어도 되고 긴장해도 돼요. 근데 진짜 원하는 모습은 진솔한 모습이에요. 진솔한 당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관들이 면접장에서 이 사람한테 직접 듣고 싶은 얘기가 딱 한마디가 있어요. 이 얘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측면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딱 평가를 하고 면접이 끝나요. 뭘까요?
뭐 상 받는 걸까요? 뭘까요? 이게 절대 아니고요.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얘기예요. 왜 이게 이걸 듣고 싶어 하냐면은 심리적으로 볼 때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진실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면접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면서 서류 전형도 큰 고비 중 하나죠. 근데 그 서류 전형의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 또 다가오는 게 면접이죠. 근데 면접도 보통 뭐 인터뷰 같이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있는 뭐 질문하면 답하고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양한 인터뷰 외에 다양한 면접 형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응용 면접이라서 막 굉장히 어렵고 그건 아니고요. 그 우리가 뭐 토론 면접 이것도 응용 면접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런 프레젠테이션, PT 가지고 하는 면접들도 그런 면접일 것이고 그래서 응용 면접의 영역은 굉장히 커요.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의 많은 면접들이 응용 면접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응용 면접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결론부터 놓고 보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절대 괴롭히려고 복잡한 면접, 뭐 레스토랑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등산을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하루 8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 호프집에서 친구처럼 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여러분의 진솔한 모습을 찾고 싶어서 그런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대화만 했어도 어느 정도 간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뷰 이렇게 대화만 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만들고 그게 응용 면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응용 면접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나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는구나. 이 핵심만 짚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